그러면은 왼쪽에 지금 이제 몬테칼로 이게 이제 몬테칼로 그림인데요. 묘사한 거. 그다음에 중간에 데이터 분석, 오른쪽이 이제 실험이에요. 친구 실험을 보실 수 있는. 그러면은 왼쪽에 몬테칼로 이렇게 파트너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theoretical 모델, 그러니까 이론 모델에 기반해서 로버스트하게 이 싱글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은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예전에 기본적인 컷베이스 아나리시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급하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입자 싱글 실험에 있어서 우리가 믿었던 뭐 스트레칭 이론이라든가 뭐 재밌는 이론들이 많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갈 길이 우리가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를 로버스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때 뉴럴네트라든가 어드밴스 컴퓨팅 테크닉을 트레인 시킬 때 결국에는 이제 이 데이터 헝그리 뉴럴네트 트레인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수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트레인 데이터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몬테카르 시뮬레이션 그리고 몬테카르 시뮬레이션은 티어리 베이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준일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이 있고 저도 이제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패싱 기법인 퀀텀 머신러닝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어떤 그 기존에 관측된 걸 가지고 컨트롤 샘플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이 어떤 알고리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피직스 가이디드 익스플로레이션 하려면은 시어리가 필요하고 이 시어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몬테카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르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L 시어리라고 이제 이게 라그랑지언인데 어떤 자연의 법칙이에요. G가 글론이고 W는 게이지 보존, 그다음에 Q는 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글루온이라는 스트롱 인터랙션의 메디에이터는 입자, 그다음에 게이지 보존, W 보존은 이제 믹 인터랙션 메디에이터 입자, 그다음에 포크, 프로톤 안에 있는 이제 파톤들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톤에서는 안에 이렇게 이게 컴포지트 입자라서 안에 이제 프로톤 안에는 포크나 글루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얼마큼 많이 있냐 이게 이제 PDF 파톤 컨트리뷰션인데 이 파톤 컨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이 프로톤 안에 얼마나 이 퍽이냐 글론이 있냐 이것은 QCD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우리가 이제 어, 프로톤 안에 있는 퍽이나 글론이 얼마큼 귀하냐 이거 판단하면은 실제로 이제 고에너지에서 이제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 것은 그 프로톤 안에 있는 이런 퍽이나 글론입니다. 퍽이나 글론들이 입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은 글루온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퍽 안에 있는 프로톤 안에 있는 글루온 두 개가 부딪혀서 TT바 탑포크라는 것을 아주 헤비한 퍼미넌 입자를 스탠더드의 퍼미넌 입자를 만들고 이 녀석들이 분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여기 썼던 라그랑지안 이 라그랑지안 이한 줄로 기술이 됩니다. 이 한 줄로 기술된 라그랑지안을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 하는 게 지금 파란색 페이지드 리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분기한 예를 들어서 빅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에너지 이게 차지드 파티클은 예를 들면 일렉트론이 차지가 돼 있는데 일렉트론이 가서가면은 빛을 내놓듯이 이렇게 SU2 게이지 어떤 새로운 게이지 스탠더드 게이지의 차지드가 있으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또는 SU3 칼라 차지가 있으면은 이게 엑셀레이트 되면은 거기서 레디에이션 합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하면서 뭐 글루온을 내뱉는다든가 아니면은 게이지 보존, 믹 게이지 보존, W 보존이나 G 보존을 내뱉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파톤 샤워링이라 그러는데 이 파톤 샤워링을 통해서 소프트 레디에이션들이 결국에는 피에터에 찍힐 것이고 이 파톤 샤워링도 역시 앞에 있는 라그랑지안, 간단한 라그랑지안에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드로네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쿼크나 글론처럼 이게 스트롱 인터랙션이 있는 것들은 이게 컨파인먼트 즉 칼라 뉴트럴하게 컨파인먼트라는 과정이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존들 뭐 프로톤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온들 이런 메존들로 칼라 싱글렛이라는 어떤 칼라 차지가 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컴포짓 입자로. 근데 이 과정이 non 퍼터버티브 즉 우리가 이제 퍼터버티브 협동적으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몬테카로의 어프로시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어프로시메이션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PPR라는 프로그램에 쓰는 뭐 스트링, 룬드 모델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쿼크이나 글루온들 같이 이런 파톤들이 다시 프로톤이나 아니면 파이온이나 이런 메존들이나 헤드론들로 클래스 싱글렛 컴포넌트로 드레이스업하는 것을 하드라이트 하는데 이게 어프로시메이션이고 이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애독 파라미터 들어가고 이 아독 파라미터들을 실험적으로 데이터와 비교해서 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 먼티카르 시뮬레이션은 뭐 PDF, 하드 프로세스, 파톤 샤워링 이 앞부분 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한 라그랑지안으로 구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드레이션, 어프로펙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PDF는 뭐 PDF 라이브러리가 있고 물론 이것도 논파디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데이터 튠을 합니다.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데이터 튠할 수 없이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레이션, 튠하죠. 이게 이제 몬테칼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CMS에서 멀티젯 이벤트, 그러니까 여러 개 젯이 있을 때 이거를 젯이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일곱 개 이상일 때를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젯이 작을 때 개수가 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일 때는 뭐 잘 맞는데 MC 오버 데이터를 보면은 뭐 팩터 1.5 전까지 가죠. 근데 이제 젯이 뭐 일곱 개 정도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몬테칼로에 따라서 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젯 이벤트,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소리가 가면은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제가 조만간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CMS나 아틀라스에서는 그 익스플로레이션 시킵니다. 뭐젯 다섯 개나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이 쉐입이 어차피 컨티뉴어스 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펑션 하나 잡아가지고 이 펑션을 그냥 하나 더 그냥 튜닝을 해서 그 펑션으로 그냥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법이고,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데이터 익스텐션, 튜닝해서 이 파라미터 피팅을 하는 것은 어떤 티어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멀티젯 이벤트, 뭐 7개 이상인 멀티젯 이벤트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왜 리스테브된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몬테카르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멀티젯 이벤트 보면 아까 이제 그 7개 이상일 때가 이벤트가 개수가 적죠. 근데 이제 LHC에서 스태티스틱이 쌓여감에 따라서 이 개수가 늘어날 텐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 에너지 리전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2E 멀티플리티가 아주 뭐 대수 많은 영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글루온 두 개가 부딪혀서 글루온 두 개를 나오면은 이걸 프로세스를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파이만 다이그램을 그리면은 뭐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산하기도 쉽고 어렵지 않고. 근데 이게 글루온에서 4개의 글루온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한 몇 분, 한 10몇 분 기다리면은 이 컴퓨터 계산해 줍니다. 뭐 모던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루온 이거 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제 아까 7개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단순히 개수를 세봤는데 블루가 2개, 4개 나오고 3개일 때는 25개, 아까 4개까지 나오면 제시 4개 나올 때는 220개, 그다음에 뭐 이게 기하 구축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6개일 때는 34,300개 들어가서 이 밑에 있는 히스토그램 보면은 넘버 오브 리딩, 그러니까 파이만 다이그램 개수하고 넘버 오브 글론 Z 개수라면은 정말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쭉 증가합니다. 이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글루글루2 6 글론 이 34,300개를 이 몬테칼로로 만들면은 일단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제가 코어 한 100개 있는데 컴퓨팅 코어 100개 넣으면은 뭐 10분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앰플리튜드를 칼라 싱글을 계산을 해주면은 하루 종일 걸려도 계산이 안 끝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링 시어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여기 보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냥 2018년도에 뭐 루트 앤더 프루트 오브 더 스트링 시어리에서 썬이라는 그 우리 그 메카 마치 구글의 커터처럼 썬에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하면서 he was trying to explain,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스트링의 거의 아버지 어머니 정도 되는데 trying to explain the strong interaction, 결국 QCD 인터랙션을 스트링 인터랙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스트링 C가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but even more disturbing was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pecies of hadron. 그러니까 이때는 그 파톤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메존도 상당히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때문에 상당히 다양합니다. 개수가. 하여튼. 그래서 이 엄청난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계산이 쉽지가 않았다. 이게 이제 스트링 시어리가 튀어나온 거죠. 아무튼 쉽지가 않아. 이론적으로 이 계산들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은 그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예를 들면은 K1, K2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P1, P2부터 Pn, N개의 파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K1, K2가 부딪혀서 N개를 만들면은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션입니다. 이게 이제 이 페이스페이스, 이것의 페이스페이스를 다 가능한 페이스페이스를 다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퀀텀 프로세스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해야 하고 이게 아까 그 프로세스 뭐 6개 때는 3만 2천 개 나온 이 프로세스를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앰플리튜드, 퀀텀 앰플리튜드. 이게 페이스페이스의 컷입니다. 뭐 이 PT의 크기를 뭐 내가 제한한다든가 이 아웃고잉 파티클의 앵글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있는 컷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계산은 다 접근해야지 이게 크로스 섹션 이게 빈도가 나오는 거고 이벤트 발생 빈도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어떤 옵저버블을 가지고 뭐 아틀라스나 CMS에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뭐 어떤 에너지 뭐 이 파티클의 에너지라든가 그래서 원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그걸로 프로젝션을 시켜야 합니다. 프로젝션을 시키는데 어, 이 이렇게 이 높은 이 n 차원 n개가 있으면은 하나가 모멘텀이 보면은 하나의 때가 3차원이죠. 왜냐면 이 모멘텀이 3차원 xy치이니까 3차원이니까 3 곱하기 n 3n 4차원 어떻게 보면 고차원인데 8개면 24차원이고 이런 고차원에서 이 상당히 복잡한 이 앰플리튜드를 이 어떤 컷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심플하게 먼저 이걸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접근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는 뭐 스트링 시어리스도 포기한 일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게 저희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에서 인풋랑 샘플링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지금 이게 그 어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쓴그 졸업 논문, 박사 졸업 논문의 어펜딕스입니다. 이게 피직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가 아마 컴퓨터 그래프스 하는 친구가 이제 어펜딕스에 쓴 논문인데 보면은 다 알죠. 뭐 접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접근할 때 우리가 랜덤하게 접근하면은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 함수값 4번. 4번 찍어서 사각형을 4분의 1로 평균 내면은 이게 4번 했을 때, 콜 4번 했을 때 우리가 이 접근, A부터 B까지 접근이고 이거를 이제 랜덤하게 여기서 이 추드, 여기 A부터 B까지를 내가 랜덤하게 셀렉트해서 그때 이 함수값을 계산해서 이 면적에 다 더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초이스하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 PDF가 유니폼하다는 거죠. 유니폼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사각형들을 다 더하는 어베러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건 이제 PDF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적분이 나온다.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런 랜덤 계산이 적분값을 주더라 이거예요. 이건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얼마큼 편차가 있냐 계산에 그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랜덤 샘플링 N 번 랜덤 샘플 할 때 이제 가우스처럼 스태틱처럼 어느 부 스케일 N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PDF 따라서 여기 이제 A부터 B까지 셀렉션 할 때 랜덤하게 셀렉션 할 때 이 PDF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리언스, 토탈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PDF, 랜덤한 PDF가 결국에는 이 함수의 디렉션과 비슷한 식으로 되면은 이게 최소화돼서 통값이 최소화된다. 그래서 PDF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PDF를 잘 선택해야지 몬테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PDF를 잘 고를 것이냐? 그게 이제 인풋 앤 샘플링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PDF가 여기서 보면은 이거 똑같은 그런데 PDF를 내가 이 함수값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PDF가 이 함수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례 상수라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베리언스가 컨스탄트니까 얘가 0이죠. 베리언스 컨스탄트 베리언스 0이니까 결국에는 토탈 베리언스가 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PDF를 랜덤하게 PDF 하면은 원 오브 스케일 투 n이고 여기다가 내가 이 PDF를 그냥 아주 잘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끄집어내고 약한 부분에서 덜 집어내는 이렇게 샘플링 하면은 이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PDF 할 때 PDF가 덴서티, 그러니까 이게 이 함수, 그러니까 환경함수니까 다 접근하면은 PDF 다 접근하면 일이 돼야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결국 뱀이 꼬리를 먹듯이 자기 꼬리를 먹듯이 결국에는 이 함수 값을 우리 fx를 알아야지 PDF를 잘 만들고 근데 함수 값을 fx를 모르는데 PDF 어떻게 만드냐? 근데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묻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We don't know the function fx at all. 그러니까 함수가 되게 복잡할 때. 그럼 어떻게 이 PDF를 잘 에스티메이트 하느냐? 이게 이제 art of important sampling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일단 디비전을 아까 우리가 접근 구간이 A부터 B까지면은 A부터 B까지 그냥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또 샘플링 하는 것 봐도 이거 서브 디비전을 쪼개자. 서브 디비전을 쪼개서 예를 들면 디비전을 N개로 쪼개면은 이 프로큐레이션이 이 CM 플러스 뭐야 이 디비에이션이 아까는 이제 앞에 개수가 원 오브 스퀘어루트 N인데 이게 간단한 계산하면 원 오브 N으로 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 디비전 하면은 잘 서브 디비전 하면은 원 오브 N으로 이 프로큐레이션이 더 줄일 수 있고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우리 우리의 그 몬테칼로 접근의 핵심인 베가스의 알고리즘. 이 서브 디비전 할 때 이게 2차원인데 2차원 서브 디비전 할 때 함수값이 중요한 부분을 더 아주 리파인해서 서브 디비전 하면은 이게 아주 더 된다. 이게 현재 2.0는 몬테칼로에서 접근하는 엔진입니다. 이게 베가스고 이게 77년부터 계속 뛰어왔고 최근에 21년도에 베가스 플러스라고 업데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하는 게 다 쉬운 거라서. 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오케이 좋았어. 그럼 제가 이제 할 것은 임포턴 샘플을 봤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PDF를 이 펑션과 비슷하게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PDF를 얼마큼 잘 에스티메이트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뉴런넷을 가만히 이제 사람들한테 듣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하기는 이 머신러닝은 유니버설 어퍼레이션 티어럼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굿 펑션 애플스페이스다. 이게 그냥 타고났어요. 아주 타고난 어퍼레이션이라서 그럼 뉴런넷 쓰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죠. 음.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샘플링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샘플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프너스가 적은 부분은 좋은 정도로 충분히 뽑아내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이거를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함수를 예측하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 단계에서 샘플링을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쓴 같이 이제 그 연구원들하고 하는 게 이제 Exploration of Parameter Space Assessed by Machine Learning인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 초대칭 이론이든가 어떤 거대 이론들은 입사물 이론들은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아요. 초대칭 이론 같은 경우도 뭐 스탠ダ모델이 더블이고 높하게 얘기하면은 또 뭐 파라미터가 막 20개라든가 뭐 어떤 건 100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9개, 20개 정도 되는데 이 20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하나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몬테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서 또 우리가 다크메터가 얼마큼 존재하는지 우주에 존재하는지 이것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 자체가 되게 비싸요. 이 그걸 해서 다크메터의 렐리컨스를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뭐 기존에 있는 실험으로부터 컨스트레인을 고려하는 이런 펑션 콜이 계산이 상당히 익스펜시브해서 내가 이 펑션을 이 복잡한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으로 그냥 이렇게 흉내낸 펑션을 쓰면은 계산이 빨리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에피티브하게 하자 이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펑션을 애플스메트 하는 것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클래시파이어 타입인데 이게 햅 패키지 이게 이제 그 펑션이에요. 복잡한 펑션 여기 햅 패키지 안에 상당히 컴퓨테이셔널하게 익스펜시브한 펑션 콜이 있고 이거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제 랜덤 넘버를 해가지고 이 트레이닝 시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는 이제 이 펑션의 어떤 값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밸류, 예를 들면 다큐멘터 렐리건시가 뭐 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을 텐데 그 함수 값이 내뱉는 것이 어떤 거 이상이면은 우리가 억셉을 하고 어떤 거 미만이면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킵해야 할 데이터와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는 데이터 두 개로 나누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클래시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과정. 데이터를 증폭시켜서 결국에는
이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이 에스티메이트하는 그 펑션이 이렇게 실제 데이터, 실제 함수 값하고 비슷하도록 이렇게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처음에 그 도메인, 아까 A부터 B 예를 들면 이 도메인에서 샘플링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녀석을 많이 뽑아야 하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과정이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뭐 스모트라는 것은 샘플링을 하는데 우리가 디스컨티뉴어 리전에서 샘플링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아주 오래전에 데디케이드 이전에 했던 뭐 K-릴스트 알고리즘을 했던 뭐 이런 신세틱 샘플이라는 뭐 오버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좀 증폭을 시켰으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머신러닝은 아니고 그냥 뉴럴넷인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이 함수값만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에스티메이션 그쪽에만 에스티메이션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신 뉴럴넷을 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복잡한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3차원에서 이게 등고선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구를 이게 뭐 등고선 파라미터예요. 등고선 플러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뭐 어떤 함수가 어떤 c 어떤 값 그러면 서피스가 나오겠죠. 3차원에서 그 녀석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y가 1인 녀석만 뽑아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뉴런스 쓴 것과 마코브 체인을 쓰면 기존의 마코브 체인 쓰면은 보면 이 디비에이션이 스테블라이즈가 상당히 스테블해요. 이 마코브 체인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 뉴런넷이 뭐 기존의 MCMC보다는 더 스테블하다. 몇 가지도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비싼 함수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리전에서 좀 더 이렇게 샘플링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어, 이 뉴럴 몬테카르로의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적분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르만 적분이에요. 르만 적분은 진짜 무식한 적분이죠.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수학과 가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리얼 아날리시스 하면서 이 르베그 적분을 배워요. 르베그 적분이 함수값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리만 적분과 르베그 함수가 리만 적분이 가능하면은 리만으로 접근한 이렇게 접근한 것과 르베그 타입으로 함수 이 펑션으로 잘라서 이 계산한 답이 똑같아요. 근데 르베그 접근은 좀 더 파워풀해요. 그게 항상 드는 이제 우리 대학 2학년 때 배운 얘기가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그 이레이셔널 넘버일 때 무리수일 때는 2를 주고 유리수일 때는 0을 준다. 이 함수를 접근해봐라. 0부터 1까지. 이건 르베그 접근, 르만 접근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안 돼요. 이거 워낙 플러스ing 심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 되는데 르베그 접근은 이 0부터 1까지의 무리수가 된 셋에서 이게 1이에요. 이거를 제가 사실 뭐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매드니스라고 우리가 이제 하이데베크 그룹 녹화한 그 이제 뭐 아트 오브 더 뉴럴 네트워크로 해서 인버티브 뉴럴 네트워크에서 한 게 매드니스라는 건데 최근에 업데이트 됐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르베그 접근이에요. 대학교 때 수학 과목을 들으면은 르베그 접근 쓰자. 리만 접근이 아니고. 또 르베그 접근 하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를 에스티메이션 시켰을 때 이 함수를 이렇게 서비지에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함수에 들어가는 이 인터그란드, 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여기 정의역 이거를 모으는 게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이, 이 결국엔 이 정의역을 내가 이 속하는 함수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느 함수 리전에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리버기 접근으로 그냥 접근하면은 그냥 이 접근 문제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쉽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머신러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항상 설명을 라이브하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디비전은 컨트리뷰션이 이퀄 하도록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함수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해도 이 값이 여기서 이 함수값에서는 컨트리뷰션 값과 동등하게 하려면은 여기서는 조금 여기서는 좀 크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함수를 르베그 접근으로 하고 리만 접근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실 이게 전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접근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넘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바로 이제 이 적분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그 어떤 그 어떤 특정 클래스의 그때 볼륨 얼마큼 볼륨이 컨트리뷰션 하냐 이거를 다 더한 거죠. 역시 르베크 적분인데 리만 적분과 반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볼륨을 찾는 거죠. 볼륨을 찾는 거. 볼륨을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에는 몬테칼로 하면은 토탈에서 내가 이 함수값을 만족하는 걸 얼마큼 많이 잡아내냐 그 비리가 결국에는 이 볼륨 값일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디비전을 n개로 나눴을 때 디비전을 n개로 나눴을 때 함수 인터그램 디비전 n개 나눴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토탈 셋이 얼만큼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냐 이거에서 나중에 평가하면 되죠. 네, 결국에 이게 답니다. 이게 모든 매직의 그냥 다 기본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이 복잡한 함수, 아까 그 이제 이걸 함수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다 더한 거고, 음, 상당히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더블픽 2차원인데 이 더블픽 모양도 역시 우리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계속 이렇게 르백으로 이렇게 함수값을 잘라서 보면 이게 등고선이고 결국에 이 해당되는 샘플링을 뉴런네트 통해서 찾는 건데 간단한 뉴런네트 통해서 찾아내면은 이게 첫 번째 트레이닝과 이걸 이터레이션 여섯 번째 시켰으면은 여섯 번 시키면은 어큐러시가 99%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이 함수 모양에 대한 해당되는 이 도메인을 찾아냅니다. 이게 사실 덴서티 플롯이 아니라서 빨간색이 엄청 많은 걸 보이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 트레이닝만 거치면은 99% 어큐러시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그젠플 2는 매드니스 페이퍼에 나오는 이그젠플인데 이거는 함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 라인, 이게 이제 만리장성 같은 이 라인이고 하나는 이 링이에요. 이 링. 이 채널이 두 개인 거죠. 어떤 피직스 채널이 이 만리장성 이걸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이 링 채널인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쪽 만리장성에서는 이쪽에 싱귤리티가 있고 링 쉐입에서는 이쪽에 싱귤리티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하면은 이 교집합 여기서 상당히 싱귤리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채널을 하는데 이제 매드니스는 채널 바이 채널로 샘플링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여기 이 원탑오브 여기 싱글리티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방법은 이 함수 자체 이 두 개 함수를 더한 이 함수 자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해보면은 여기 싱글리티를 상당히 잘 찾아냅니다. 아주 이펙티브하게. 그래서 이 간단한 뉴럴넷이고 그냥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디비전을 이렇게 르베그 타입으로 나눠버리면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이그젠플 3는 뭐냐면은 이건 손민호 교수님 파이트 손민호 교수님이 물어봐서 제가 한번 해본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보면은 프로세스에서 인터페런스가 있어서 캔슬아웃 되는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세스 하나가 이렇게 큰 포지티브 값을 주고 나머지 하나는 큰 네가티브 값을 줘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값을 주는 것과 네가티브 주는 값이 각각은 서로 아주 크지만은 두 개가 거의 캔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프로세스 이렇게 상당히 작은 확률이 작은 이 나머지 영역들은 상당히 작은데 이 두 개가 서로 캔슬해서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체의 적분값은 여기 이것에 비해서 무시당했던 이 적은 녀석들이 영역이 크기 때문에 얘가 컨트리뷰션해서 결국에는 이 값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무시됐던 아주 작은 이 영역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난트리비한데 역시 우리도 이렇게 샘플링 이렇게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디션에 따라서 이 컨디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레이닝 때는 우리가 아까 크리티컬 찾아내 못했지만은 두 번째 해보면은 지금 이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7%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 하면은 뭐 17%인데 7%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테스트 샘플을 더 느려도 역시 스테이블하게 그냥 7.5% 미스플레이션. 그래서 뭐 트레이닝을 더 하면은 더 스테이블해도 되겠죠. 근데 아직 이게 온고잉이라서 여기까지만 적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전 중요하다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퀀텀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세스 두 개가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이게 이제 컴플리트리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이 임플란트 접근은 계산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적분만 얘기했는데 이게 피직스하고 뭐 어떻게 연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제가 이제 멀티젯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전에 투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은 투투 프로세스는 쿼크 두 개가 해서 랩톤이 나옵니다. 랩톤이 나오는데 이게 게이지 보존, G 보존에 의해서 랩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포톤, 빛을 통해서 랩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여기에는 쿼크 두 개가 랩톤으로 나옵니다. 채널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분이 아니고 결국에 몬테카를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 앰플리튜드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앰플리튜드 해당되는 웨이트에 따라서 스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뉴런넷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퓨어 페이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투 프로세스 이건 그냥 퓨어 페이스 스페이스예요. 그냥 마치 그냥 볼처럼 막 이렇게 랜덤하게 나가는 이건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퓨어한 페이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뉴럴넷이 주는 그 가중치, 그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웨이스 시키는 겁니다. 웨이스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임포턴스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서 억셉할 것인가 리젝시킬 것인가 판단한 다음에 억셉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했던 앰플리튜드를 트레이닝 한 걸 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앰플리튜드 임포턴스에 따라서 우리가 샘 클래시피케이션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뉴럴넷은 그냥 단순히 그냥 포워드 뉴럴넷입니다. 이게 매직은 아니에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벤트가 얼마큼 확률로 일어나냐 이거를 판정하는 게 매트릭스 엘리먼트고 뭐 페이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있죠. 만약에 파티클이 두 개면은 사실은 페이스페이스가 4차원이에요. 4차원. 일반적으로 하이 디멘전 페이스페이스에서 이걸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업적을 예를 들면은 이 두 개 파티클의 토탈 불변 질량 또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텐데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투투 프로세스에서 이제 쿼크 두 개가 렙톤 두 개로 간 건데 렙톤 두 개의 불변 질량 두 개의 이제 토탈 어떻게 보면 질량인데 토탈 시스템의 질량을 본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 가중치 이 토탈 웨이트를 가중치별로 0부터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10개의 등분이 나왔습니다. 등분이 1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컨트리뷰션이 큰 녀석이고 값이 크니까 그 다음인 것은 이 웨이트 작은 것들 이렇게 나눠서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됐지만 이제 가중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가중치가 큰 것은 이렇게 이 폴, G 보존의 폴까지 다 커버를 되죠. 가중치가 이게 가중치 10과 9번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 하이어 디멘셔널 페이스페이스를 결국에는 옵저버블로 프로젝션 시켰기 때문에 영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식으로 실험에서는 결국에는 이 이벤트들이 막 콜라이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걸 이제 옵저버블 예를 들면 인베이드 매스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는데 실제로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영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이 영역이에요. 이 덴서티가 낮은 부분 이 부분.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컨벤셔널한 뉴런넷 컨벤셔널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프턴 샘플링을 한 이 르베그 방식으로 한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보면은 아까 지금 이게 이제 하이메 스테일이죠. 여기 이제 0부 대략 10GB부터 여기서 이제 위에 또 다이버런스가 있으니까 대략 10G부터 뭐 100, 200, 300, 400, 500, 500G인데 여기를 보고 싶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파란색이 매드그래프 이제 입점을 쓰는 매드그래프 시뮬레이션이고 이 대시드 라인이 시어리예요. 시어리. 뭐 그다음에 이게 시어리는 프로젝션이 없죠. 스태티스틱하게. 그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우리가 샘플링한 역시 프로젝션이 있죠. 이건 스태티스틱한 프로젝션인데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하이메스 리전이 여기 세물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것을 우리가 주만 썼습니다. 바로 그냥 아까 그 매트릭스의 그 낮은 컨트리뷰션 부분은 그냥 바로 그것만 그 플랫된 그 영역만을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다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컨벤셔널한 매드 그래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은 매드 그래프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 페이스 스페이스에다 커드 주는 거예요. 이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여기서 일렉트론의 전자의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만 고려를 하면은 그 부분이 사실 여기를 만들어주기 텐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옵저버블은 이것뿐만 아니라 인베리 매스뿐만 아니라 뭐 일렉트론의 뭐 각도라든가 뭐 다른 옵저버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페이스 특정 페이스페이스를 컷을 해버리면은 이 컷 때문에 다른 옵저버블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치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그 일렉트론의 앵글러 디스텐을 봐서 여기 그 일렉트론이 나오는 메디에이트 되는 그래서 G 보존하고 포톤인데 그것의 스핀이 1인지를 그 일렉트론의 앵글러 디스텐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페이스 컷 해버리면은 그 컷한 녀석이 그 앵글러 디스텐도 영향을 줍니다. 디스토가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임피턴스를 하면은 이렇게 컷을 하면은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지만은 페이스베이스를 완전히 컷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앵글러 폴레이션도 잘 나왔다. 영향받죠. 그게 저는 사실 저희 일의 두 번째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이 톡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저번에 이제 명유생께서 저한테 이제 톡을 요청해서 제가 사실 이거 말고 우리 퍼블 시대 먹이 다른 게 있어서 더 재밌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김태주 교수님이 얘기했던 킥스 비비바 피티바 H 여기서 사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게 근데 그걸 할까 하다가 네 이걸로 이제 온고잉 프로젝트 바꿨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셀링을 하고 어떻게 좋은 점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당되는 플러시 없는데 이거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포기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여하튼 이게 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 안 나오지? 아 여기 예 다가 아니고 마지막 얘는 이상하군요.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I put the difficulty into my deep pocket 이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원 때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슈퍼스메트리 대가 앞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슈퍼스메트리 대가가 이제 네 복잡한 거 다 숨겨놓고 쉬운 얘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처음 얘기는 뭐 이렇게 막 멀티 스플릿 해가지고 이 엄청 어마무시한 이 리딩 다이그램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이제 카드를 던졌는데 그것의 시작으로는 뭐 그래서 스팅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인풋 샘플링으로 현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확인됐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트루 디피컬티죠. 이거는 역시 이런 계산 부분은 그 이강훈 박사님이라고 아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피드별이 촉근이론 하시는 분이에요. 끈이론. 근데 끈이론 중에서도 앰플리튜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더블 피드 시어리를 이용해서 오픈쉘을 이용해서 상당히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식스 블루원의 어마무시한 이 계산량을 매스메디카 코드 딱 두 줄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거 상당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두 줄입니다. 아트 오브 테크레이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줄을 끝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칼라 인덱스가 붙는데 이 칼라 인덱스가 역시 그거를 다시 썸을 할 때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게 또 이제 숨겨진 건데 그 부분에서 약간 막혔는데 그 부분에 최근에 또 약간 좀 진전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앰플리튜드 계산은 이제 이강 박사님이 이제 티어리틱하게 계산을 좀 하면은 이걸 제가 이제 컴퓨터로 구현하는 생각인데 이 스태팅 스레지트 하는 방법 외에도 저는 다른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있는데 아직 제가 얘기했던 분들이고 이렇듯 가운데 우리 이점을 해서는 이제 어드밴스 컴퓨팅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네, 머신러닝에서 상당히 요즘에 공격적으로 엄청난 복잡한 네트워크 하지만은 상당히
간단한 정말 그냥 교과서 나오는 네트워크로만 가더라도 이 몬테칼로에 상당히 혁신적인 인테그레이션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상당히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이요? 예. 아, 이게 메스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 예,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의 확률 빈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까 이 앰플리튜드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 앞에 쭉 가면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 프로세스의 확률 빈도. 예. 인스타그램에 봤을 때는 그 다이미온 스테일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탯이 부족한 거에서 부족해서 그쪽을 채우고 싶다라고 저는 예, 예. 이해를 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하이맨 스테일인데요. 이 옵저블이 이제 두 개 일렉트론의 인비리 메스죠. 여기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를 침투하려면은 가장 쉬운 것은 일렉트론이 이제 고에너지 일렉트론을 뽑아내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센트럴 리전을 뽑아내는 건데 여하튼 그 부분을 뽑아내나 보면은 그게 바로 이 전체 페이스 스페이스 앞에 이 사실 오버럴 이 페이스 스페이스에 이 고의 이 일부분만 뽑아내는 거거든요. 일부분. 이게 일부분만 뽑아내면은 그거 가지고 뭐 이거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서 이 옵저버블로는 이걸 봤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 옵저버블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킨 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앵글 디스트리뷰션 보면은 여기 있는 지보존이 스핀 1인지 스핀 제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페이스 스페이스를 컷을 해버리면은 사실 앵글러 콜레이션도 앵글러도 페이스 스페이스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앵글의 특정 각밖에만 꼬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앵글러 쉐입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궁금한 예. 거는 매드그래프 자체에서 매스에 대한 컷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드그래프에서 매드그래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매드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PT 컷이라든가 아니면 이 옵저블에 대한 이 컷을 주는 거예요. 이 컷. 네. 근데 이렇게 컷 주면은 페이스 아까도 얘기했던 페이스 똑같은 얘기인데 페이스 스페이스에다가 컷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페이스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다른 옵저버블을 영향을 미쳐버려요. 아예 컷을 안 주면은 앵글러 콜레이션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나와 있는데 내가 페이스 스페이스 컷 줘버리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잘라버려요. 앵글러 시스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펙트를 고려해야 하고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라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 확률, 이 앰플리튜드에다 붙여버리면은 페이스 스페이스를 인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로우 임피던스에다 붙이면은 물론 보면은 이 영역을 이벤트로 내지만은 페이스 스페이스는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앵글 콜레이션도 모양이 안 바뀌고 그렇습니다. 인테그랄 하는 배리어를 그래서 베이스페이스에서 컷을 준다기보다는 앰플리튜드에서 그렇죠. 컷을 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네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함수 값에서 제가 라이브하게 여기서 이게 클리스트에서 이렇게 앵기 나왔잖아요. 이 녀석을 하면 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이 녀석은 앵귤러 포레이션이 깨지지 않아요. 사실 이걸 뒷받침하는 그림이 없습니다만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저희 익스펙테이션. 또 질문이 있으세요? 예. 함수값으로 컨디셔닝 했을 때 각각 디스트리뷰션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것보다는 더 멀리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국 이제 페이스 자체에다가 커서 줘버리면 아예 스트롱하게 커서 줘버리기 때문에 모양이 다 바뀌어요. 파이낸스 모양이 다 바뀌어요. 아까 그 젠메시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냥 딥 밀어넷이 파이낸스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인베리면서 그 부분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WMS. 똑같은 얘기. 예. 뭐 학습을 시킬 때는 네. 그러면 매출 그 앰플리튜드 스퀘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프로세스를 바뀔 때마다 그 네트워크를 계속 추가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그렇죠. 그게 사실 모든 프로세스 몬테카르로의 다 기본이죠. 모든 몬테카르로가 다 그렇죠. 모든 몬테카르로가 그 프로세스 바이 프로세스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거죠.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 스페이스를 하려고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 예, 뭐, 2 to 6, 뭐, HG 프로세스에서 2, 뭐, 포톤, 뭐, 포젯, 예를 들면, 딱 이렇게 하면, 이 해당되는 이 프로세스가 있고, MPT가 있고, 저희 학교에 있어서, 뉴런넷이 그 MPT들을 모사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으면은, 바로, 그런 템포부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포젯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음. 그 그냥 몬테카를로로 포젯을 계속 생성하는 거랑 이걸 지금 요 말씀하신 그게 방식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예, 그게 지금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몬테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몬테칼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딱 되면은 그 이제 크로섹션, 그 앰플리튜드가 딱 계산이 돼요. 계산되고 그거에 대한 크로섹션을 얘가 에스티메이션 해요. 그게 이제 매듭부터가 처음에 들어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티메이션이 다 끝나서 대각수로 이제 펑셔널 콜까지 이제 모양까지 다 콜까지 다 잡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샘플링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부분에 있어서 그 뭐 베가스로 이렇게 샘플링 한 것, 베가스로 쉐입까지 다 알아낸 이거를 그냥 뉴런넷으로 한다는 거예요. 뉴 학습. 그래서 이 뉴런넷이 학습이 되면은 그 학습된 뉴런넷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컨벤셔널 매드그래프를 트레인 뉴런으로 바꾼 만약에 저희가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하면은 거예요. 그냥 매듭표로 100만 개를 만드는 거랑 네. 예. 또 매듭표로 10만 개를 만들고 이걸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용을 해서 아니 100만 개를 매드그래프 만든 10만 거랑 대를 만들어서 트레인 시키는 게 아니에요. 트레인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페이스페이스를 해서 이 매듭프레 트레인 시킨 게 아니고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트레인 시키는 거예요. 매트릭스 엘리먼트. 펑션으로 트레인 시켜요. 펑션. 이 펑션이 여기서 제가 펑션을 그러니까 매트릭스 엘리먼트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매듭프에서 얻은 거죠. 매듭프의 샘플이 여기에 트레인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펑셔널 여기 에스티메이션 그게 바로 그거예요. 펑션 여기가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 스프리터가 이게 이제 크래시죠. 특히 그 몬테칼로 심을 몬테칼로 이제 방금 그 슬라이드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예. 그 혹시 이제 물리 문제 중에서는 그 어떤 털이 있는 경우에 샘플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 싱귤러 밸류, 그러니까 싱귤러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파이나이트한 덴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뭐 개사성 성이 있는지 아니면 싱귤러라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히스토 수비 이런 폴인 스트럭처 프로퍼기스에 폴이 있으면요, 이게 싱글거든요. 그거를 잘 뽑아내는 게 일단 지금 보고 하고 계시는 그거는 예, 그거는 네,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폴 이것도 이제 인터퍼스에 따라서 여기도 우리가 앰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간의 인터페이스 아웃되는 이러한 스트럭처를 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송재 교수님 하신 게 이거 백그라운드하고 뉴피직스가 서로 인터페이스에서 아웃돼서 플래팅되는 결국에 줄 수 있는 거 오더 원 이 녀석들이거든요. 이 요번 이거를 이걸로 없으면 대칭성이 없으면 더 쉽죠. 이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결국에 이 컨트리뷰션 가까 보면 이게 큰데 이게 캔슬 앞에서 이 무시되는 이 녀석들이 분명하게 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걸 다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토탈 크로스는 에스티메이트. 엘리먼트를 물을 네트워크로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고. 아니에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우리 이강문 박사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엄청 어마무시한 이, 이 복잡한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를 프로세스에 계산한 이거는 스트링 시리즈가 되죠. 이 폼. 이 폼을 선택하기 맞냐 안 맞냐 그렇지 않고 근데 얘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얘를 퍼할 때보다 비싸겠죠. 그렇죠. 기사 상할 때보다 비싼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클로즈 폼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 안에 직분이 들었으니까는 만약에 룹게 이게 얘는 비싼 콜이에요. 근데 비싼 콜을 하이디미니에서 이 비싼 콜을 한 것도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얘를 분석시켰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샘플링에서 이 분사시키는 게 보였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거 분사 계산이 끝나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 넷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베드 타입으로 얘를 다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샘플을 만들 때는 이 비싼 펑션을 콜하는 게 아니고 트레인된 머신을 뉴런넷을 콜해서 샘플링을 프로세스 바뀐 그래서 이제 그게 토탈 크로스 섹션이 이제 보여주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치수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 결국에는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똑같습니다. 토탈 크로스 섹션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방문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분인데 케이스 다음 세션은 케이스 있었다는 감사합니다.